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화폐,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 이 돈이 안 돌거든요. 돈이 안 도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겠습니다만은,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중심으로 돈이 많이 풀렸는데 부동산 시장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돈이 안 도는 거예요. 한국은행 통계는 부동산 시장 중심으로 돈이 풀렸는데 실제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경제학을 전공한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또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는 국면에서는 이 화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일본은 본원통화공급량이 연간 GDP보다 많아요. 2023년 말 기준으로 보면 GDP는 665조 엔 정도 가까이 돼요. 엔화로 환산했을 경우. 그런데 본원 통화량은 673조 엔이니까 돈이 GDP보다 많이 풀려 있죠. 그러니까 GDP 결제에 돈이 필요한데 중앙은행이 공급한 돈이 GDP보다 더 많은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경제 지표나 또 향후 물가라든지 또 정시에 미치는 영향도 학자들끼리 해석이 다를 수 있고, 학자들은 해석이 비슷할 거예요. 근데 포유환율연구소는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학자들하고는 해석이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실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니까 교과서의 이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경제 활동이 이제 중요하니까 경제 이론보다는, 그래서 이제 보는 통화량과 강의 통화량을 가지고 향후 얼마나 어려워질 것이냐 라는 것을 또 유추해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의미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 M2 공급량이 많아요. GDP 대비 약 163% 2023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본원 통화가 GDP보다는 작지만은 광의의 통화 M2는 GDP보다 60% 정도 많이 풀렸다라는 거죠. 물론 일본이 이 비율이 244%니까 일본도 더 풀린 거는 맞아요. 근데 일본은 본원 통화 그 중에 160% 가까이 110% 정도 되니까 민간 부분에서 M2 증가율은 한국보다 낮아요. 한국은 민간 부분에서 M2 증가율이 높는데 대부분 대출받은 거죠. 자동차 산다고 빚내가 사고, 자동차 보면 일본은 소형차 중심으로 직장인들이 차를 몰고 다니는데 한국은 대형차 중심으로 빚내가 차를 사죠. 집도 빚내가 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은행이 돈을 많이 공급을 한 거죠. 일본은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을 많이 했는데 한국은 시중은행이 돈을 많이 공급하고 또 부동산이나 차량 중심으로 시중은행이 대출을 많이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본과 한국은 성격이 다르다.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빚이 많은 기업이나 가게가 신용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 한국이 일본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통화량을 가지고
뭐 물가라든지 아니면 화폐가 돈이 안 도니 또 금리가 왜 이래 높니, 즉 돈은 많이 풀리는데 왜 금리가 높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돈은 많이 풀렸는데 그 금리가 좀 낮아요. 왜? 물가가 한국과 해보면 훨씬 낮거든요. 경제학 교과서는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많이 오른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일본은 10년 이상 돈을 아주 많이 풀었어요. 즉 GDP 대비로 보면 그 중앙은행이 공급한 돈은 한국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10년 이상. 근데 물가는 그렇게 안 올라요. 이게 이제 학자들하고 그 포유환율연구소 의견이 차이가 큰 거예요. 돈을 푼다는 이유만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이유는 없는 거죠. 부동산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하고 부동산 중심으로 돈이 풀리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요. 그런데 풀린 돈이 주식시장으로 가거나, 주식시장도 일본처럼 그 미국 주식에 투자 금액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 크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중심으로 돈이 막 대출이 일어나면 물가 상승률이 높고 그 어려운 사람은 더욱더 어려워요. 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신용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히 경제학 교과서에 놓은 통화량과 물가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빚이 많은 한국은 가계빚이 많죠. 일본 정부빚이 많고, 그러니까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통화량이 많이 풀려 있어도, 특히 광의 통화량은 빚을 통해서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신용 창출한 건데 결국은 대출해 준 거예요. 집 사는데 대출해 주고, 자동차 사는데 대출해 주고,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대출을 해주면서 그 광의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즉 M2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차도 작은 차 사고 빚내 갖고 집 사는 사람도 한국만큼은 많지 않고, 갭 투자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가 어려워질 때 어느 나라가 더 어려울 것이냐라는 얘기하고 관련되어 있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결국은 높을수록 가게가 어렵거든요. 특히 중산층 이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70% 국민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70%가 중산층 이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교과서대로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포유환율연구소처럼 왜 돈이 증가했느냐. 특히 M2는 대출을 통해서 증가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내기 때문에 돈이 증가하는데, 신용에 풀린 돈이 증가하는데, 그것은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돈은 아니고 시중은행이 신용을 창출한 돈이다. 그것이 경제가 돌아갈 때는 오히려 좋은데, 경기가 좋을 때, 그죠? 근데 경기가 망가지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미국이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정체되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면 일본보다는 한국이 훨씬 어렵고, 또 그 환율로 보면 일본이, 이건 세미나 할 때 얘기를 할 건데, 구체적인 거는 일본 통화 가치가 떨어진 게 22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2022년 초부터. 우리는 2022년에 막 미국 망한다, 미국 증시 폭락한다고 얘기할 때란 말이죠. 그런데 일본은 왜 그때 화폐 가치가 떨어졌을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진 거죠. 한 40% 떨어졌단 말이죠.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그러니까 이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 돼. 일본 통화 가치가 일본 경제가 망가져서 그러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M2가 증가한 부분도 우리나라하고는 다르다. 그 빚내가 집 사기 위해서 그 증가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빌린 돈도 그 주식 투자, 특히 미국이나 미국 채권이나 뭐 이런 데 투자하는 과정에 증가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구체적인 좀 더 내용을 들여다 봐야 알겠지만, 일단 한국은 돈은 작게 풀리는, 즉 보는 통화량은 작게 풀렸는데,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돈은 작게 풀렸는데 시중은행이 공급한 그 돈은 너무 많이 풀렸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더욱더 그 힘들게 한다, 국민들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표를 보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자산시장 활동에 자산시장 활동이라면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주식, 채권, 그죠? 외환, 이런 활동에 이 통화량을 제대로 분석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자산시장의 성패를 또 좌우할 수 있겠죠. 또 경기가 어려워지면 신용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금리와 대출금리는 완전히 다르게 노는 거예요. 그건 기업도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용도가 떨어지면 기준금리는 낮아도, 즉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일본은 그 대출금리가 별로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한국은 신용도가 많이 낮은 그 가게가 많고 기업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따로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시장 활동에 이게 그 응용할 수 있는 이 자료죠. 여하튼 통계를 보면 2021년 말과 2023년 말을 대비를 해보면 한국은 보는 통화량이 그렇게 많이 증가 안 했어요. 한 10% 정도 증가했네요. 그리고 일본은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670조 엔에서 673조 엔이니까 보는 통화 증가가 거의 없어요. 네, 한국은 많이 했는데, 근데 M2는 일본은 겨우 4% 증가했어요. 4.3% 증가했는데 한국은 이게 또 한 8%,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갈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경제 환경이 안 좋을 때, 즉 경기 불황일 때 한국이 일본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 통계이기도 해요. 그거는 자산시장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죠. 그리고 본원통화 대비 광의통화 비율도 한국은 14배 정도, 그런데 일본은 2.3배에서 2.4배 정도. 그러니까 빚이 그만큼 많지 않다. 가계 부분에 정부 부분에 이제 빚은 일본이 훨씬 많겠지만은 가계 부분의 빚은 훨씬 한국이 많고, 또 경기 불황 국면에서는 정부도 어렵겠지만 가계는 더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이 통계를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향후 자산시장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